대한민국의 생존, 진화, 번영의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기반이 무엇이냐? 한미동맹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적인 결합인가? 아니면 양국의 편의적인 이익을 위한 그냥 국가적인 연결이냐? 그렇게 우리가 역사의 긴 호흡을 가지고 보면은 한미동맹은 단순히 군사 영역, 국가 이익을 위한 편의,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동맹이 아닙니다. 7가지의 한미동맹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7개의 열쇠를 우리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한말 공광조가 시대를 잘못 읽고 헤매고 있을 때 1882년 한국의 조정과 미국 정부는 조미 수호 조약이라고 해서 한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공식적인 관계 이면에 1880년대 이후 사실은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문명적인 사명을 가지고 또 종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을 한눈의 나라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의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 역사 공동체라는 걸 발견을 하고 사실은 종교적 선교 이상의 요소와 고민을 가지고 구한말의 나라의 쇠퇴와 망국을 직시하는 문명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젊은 지식인들과 결합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돌아와서 한국에 묻힌 그 유명한 헐버트가 단순히 기독교 선교를 한 게 아니라 한글이라고 하는 가치를 누구보다도 기적적으로 보고 한국인이 한국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성서를 구격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종교적인 신념과 그리고 현대문명의 개인됨의 의미, 그 다음에 각종 문명의 이기에 대한 실질적인 어드바이저를 했습니다. 여기에 조선의 젊은이들이, 조선의 성각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쓰러져가는 나라를 새로이 꽃을 피우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모든 그 현대적인 문물, 정신과 문명의 이기를 전혀 다른 나라를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결합을 1897년 독립협회는 바로 미국의 선교 민간과 한국의 문명 개화를 갈망하는 개방된 젊은 성각자들의 결합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민간의 동맹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YMCA 운동이 일어났고 일제 식민지 하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과 항일 저항을 하는 중요한
정신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힘을 부여했습니다. 이스만 박사가 미국 워싱턴과 그 다음에 하와이를 근거로 해서 현대국가로서 독립할 모든 준비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 당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고 또 우리 독립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졌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한국과 미국의 민간이 정신으로 결합하고 행동으로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19세기 이후부터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로 전 세계를 병탐을 해가던 식민지를 삼았던 그 시기에 모든 식민지 국가들은 독립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유사사회주의와 러시아의 소련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거의 유일하게 식민지 경험을 겪은 국가가 민주공화국으로 건국을 했습니다. 민주공화국 헌법의 모델이 되는 바이마르 헌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히 혁명적입니다. 건국혁명에 한미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에치선 라인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고 난 뒤에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이 결합한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쟁, 불꽃 속에서 사선을 같이 넘은 전쟁, 전투, 승리의 동력을 했습니다. 그 한국전쟁, 불길 속에서 같이 싸운 생과 사를 함께한 동맹으로서 불사조같이 살아남았고 또 미국은 한국을 떠나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신의 한 수가 작동했습니다. 그것이 1953년 한미동맹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휴전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우리 조선인은, 우리 한국인은 결코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휴전을 용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 동맹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미국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초기에 보장을 해주면 우리가 국방을 자주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겼던 그런 중요한 결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전화의 동지였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전쟁의 표가 아무것도 없는 풀길 속에서 불사조같이 살아남았어. 그 뒤에 헌법을 좀 더 조정하고 해서 세계시장 경제, 미국이 주도한 유엔과 같은 체제 시스템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경제와 산업의 동맹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박정희 정부,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된 말하자면 한강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전 세계가 냉전이 종식이 될 점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냉전을 와해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88 올림픽과 북방기책이었는데 88 올림픽은 단순히 정치와 이념을 떠난 세계인의 결합이라고 하는 점에서 냉전이 악화되어 LA 반쪽 올림픽, 모스크바 반쪽 올림픽, 다음에 서울 올림픽은 소련까지 참여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시 세계인으로서 문화의 행사를 했고 88 올림픽은 동유럽이 소비에트 전체주의의 부속국가로서 독립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델을 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안으로 1987년에 육시방정과 6.29 선언에 의해서 민주화 이행기를 겪고 탈냉전과 결합해서
세계화되는 세계의 정치-경제학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에 세계화의 파도를 잘 넘어서 우리는 순항을 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았죠. 그 사이에 우리는 전문화된 그리고 첨단화된 세계의 모든 지역에 우리의 정신과 산업과 기술을 심는다고 하는 소위 한국인의 세계화, 한국의 세계 진출이 가장 활발히 일어났던 때입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의 모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비유럽 사회에서도 고도의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기술력과 경영 능력과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서의 물품 통산 개척 이런 것들을 중국에까지도 전파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가치와 경제의 독립이 세계화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 시기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아마 대한민국의 반도체 혁명은 1992년 삼성그룹이 반도체 입국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진행되어서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조선, 기계, 화학, 바이오 등등등 해서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작은 나라지만 이미 유럽의 주요 국가를 능가하는 첨단 산업 국가로서 등장을 하고 이 발전에는 이 국가의 첨단 기술 동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27%가 제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조 효과입니다. 일본 아닙니다. 중국 아닙니다. 독일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기민하고 가성비가 높은 그리고 첨단의 제조 세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잠재력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문명의 가장 큰 반석을, 가장 중요한 그 수단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 6가지는 이미 대한민국을 식민지에서, 전쟁의 폐허에서, 지독히도 가난한 국가에서 일약 세계의 핵심 선진국에 들어갔고, 시장이 사람을 주고, 사람의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고, 사람들의 문화적인 감각이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융합을 일으켜서 이미 K-컬처가 세계화를 마치고 있고 그 기반이 깔려있죠. 그리고 한국의 산업과 기술은 이미 전 세계의 선진, 핵심 국가로서 세계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자, 마지막,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자유공화국을 향한 우크라이나인의 그 비장하고 그 숭고한 희생의 전쟁이 다른 한편으로는 구전체주의 경험을 한 독재 전쟁국가의 불법 반문명, 반인도적 침략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세계사의 도발이요 도전입니다. 여기에 응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단이 나왔습니다. 소위 K-디펜스. 대한민국의 무기가 세계를 선도하던 미국을 바로 이어서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세계의 모든 주권 국가들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가성비가 높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공급되고 K-디펜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하로 새로이 전 세계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 만든 자유와 문명의 결합, 민주공화국을 한 건국의 결합, 전쟁을 이겨낸 생에 대한 의지, 산업을 위한
우리 국가와 세계인의 복지 정신의 기업 여전히 남아있지만 결국은 그 수단을 통해서 그 기반을 통해서 자유의 영향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민주주의를 완전한 민주주의를 거두는 가치, 체제 결합 그리고 세계와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세계인의 복지 정신을 위해서 미국이 주도한 세계 시스템 그리고 한국이 험악한 역사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넘어서서 세계 기술과 과학과 산업을 선도하는 지위에 올랐고 대한민국의 기여가 기대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 소명을 다할 결심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삼성반도체가 아마 우리 한국 역사상에 아니라 인류상 가장 과감하고 가장 큰 투자를 단일 기업이 정부가 물론 지원해준 단일 기업이 결정했습니다. 300조 원. 어떤 미국 기업도, 어떤 유럽 기업도, 어떤 중국 기업도 그 규모로 미래의 디지털 AI 문명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엔진이 되는, 머리가 되는 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의 평화, 궁극적인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은 군사 지정학적 결합뿐만 아니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전쟁이 났을 때 감히 불법 전쟁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체계를 산업적으로 연결을 해서 한국과 미국은 Koreano American Military Complex 혹은 링크로 갈 정도로 발전을 하고 그건 전 세계의 새로운 문명의 진작 그리고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현대 문명이 만들어왔던 핵심 가치 개인의 독립성 하늘로부터 분류받은 자율법적 자주권 헌법 인간이 아니라 주권자 개인이 동의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서로 공동체의 생활을 영위하는 법칙 그리고 모든 세계는 모든 지역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복지를 서로 결합해서 또 좋은 의미의 경쟁 체제를 통해서 개방된 경쟁 시장과 진작시키기 위한 국제법적인 룰, 국내법적인 또 그것의 국제법적인 국제 레짐 국제법과 그 다음에 국내 제도화, 즉 개방 시장주의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종교적 종교에 대한 문화와 종교와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아마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할 겁니다. 한미동맹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소한 여러 가지 그 한계를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그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으나 큰 역사 경험을 추적해서 우리가 보고 현재의 상태와 미래를 본다면 그런 한 7가지의 중요한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는 동맹 관계고 그 다음에 이 동맹 관계는 기왕에 우리가 역사상 보았던 다른 동맹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축으로 해서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통상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뭐 민주주의도 하기도 하고 또 군사국가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 우리 현대 문명의 기본적인 원형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관계에서 항상 그때부터 시작된 동맹체제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중국은 추구시대 춘추전국 시대 때
무능이할 거하고 많은 작은 나라들이 서로 짝을 지어서 또 큰 나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끌어들여서 대제국을 이루기도 하고 인류사에서의 동맹의 역사는 일반적인 법칙은 강대국이 싸움을 할 때 약소국 혹은 스몰 스테이트 혹은 스몰 유니트를 끌어넣어서 일정하게 말하자면 생존을 보장하거나 편의를 보장하는 군사 동맹입니다. 즉 전쟁을 하기 위해서 빅 가이가 스몰 가이를 끌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군사 동맹을 맺는 그 제목은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미국이 전쟁이 나면은 당시에 1953년 미국에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대한민국 아무런 힘이 없는 전후에 폐허만 남아있는 대한민국이 참전해서 동등하게 미국을 도와야 되는 그런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조약은 미국이 우리한테 강제한 게 아닙니다. 중국의 망상에 젖어 있는 지도자들과 또 거기에 세뇌가 된 중국인들은 왜 남조선, 왜 대한민국은,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를 하느냐? 지겹지도 않나? 혹은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 집단에 귀가 따갑도록 세뇌가 되어서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버린 대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 즉 미국을 악마화시키고 그 악마의 부속품으로서 악마의 식민지로서 남쪽을 규정하고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남쪽 동포를 해방한다고 기만하고 선전해서 드디어 우리 내부에까지 그런 미몽에 헤매고 있는 사실상 정치세력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선전, 논리 혹은 매체가 주는 집단 선행 이런 걸 떠나서 차분히 앉아서 식민지에서 조선의 백성이 무능한 고종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본 천황의 식민이 되고 그 시민을 무조건 항복시킨 게 미국의 태평양 전쟁 참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미국이 원폭으로 원자폭탄으로 거칠했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그 전 한 50년 동안 결합된 한국과 미국의 정신의 문명을 중히 여기고 자유와 권리와 그 다음에 종교의 문명을, 현대 문명을 들여온 민주공화국을 선택을 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단순히 강자가 약자를 끌어넣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약자가 세계의 최고 강대국과 결합해서 평등하게 악수해서 군사 동맹을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군사 동맹을 했습니다. 즉 스몰 스테이트 작은 나라가 great state를 설득한 게 아니라 바로 위협해서 빠져나가려는 미국의 허리춤을 잡고 비록 전쟁 전의 38도선과 유사한 휴전선을 만들어서 그 안에 미국을 끌어왔지만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세계 자유문명의 수호를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였다. 그게 이승만 박사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간증이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군사동맹이지만 군사동맹을 넘어서는 아주 오래된 기간 동안에 민간이 결합하고 공화국을 만드는
이런 체제가 결합이 되고 또 종교와 문화의 가치가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와 과학과 기술, 정신과 과학과 기술과 산업이 함께 포괄적으로 결합된 포괄동맹입니다. 이런 동맹 없습니다. 세계사에서 한미동맹은 예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기적같은 번영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것이 미국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또 설득과 또 어떤 경우에는 때를 써서라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용미죠. 우리는 미국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의 조그만 작은 이익이 아니라 인류사의 큰 비전까지를 생각하면서 이용을 했고 또 70년 동안 지속된 동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착돼서 단순히 미국의 이익, 한국의 이익만 추구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70년 동안 가치가 일반화되고 또 시장이 확산되고 민주주의가 고양되고 보편적 인권이 확대되는데 감히 말하는데 한국이 결정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 휴전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그때 만들어졌던 유엔군은 단순히 군사적인 결합이 아니라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유사 전체주의 혹은 전통적인 전제에 가까운 야만 이런 도전과 도발에 대해서 자유와 문명의 세계사의 순항을 위한 가장 처절하고 철저하고 또 숭고한 결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ASS 연구소입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저희 추천 영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아시아 전략 연구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